양구도 많이 더우시죠? 여기도 오늘 금년 들어서 아마 제일 더운 날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조금 서늘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62년이니까 참 오래 전입니다. 내 친구인 안병욱 교수님하고 서울대학 사학과의 한우근 교수님하고 셋이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해서 독일로 해서 쭉 가다가 스위스까지 갔습니다. 스위스의 제일 중심되는 도시가 주네브인데 거기서는 이제 불어를 사용하죠. 우리 셋이 이제 호텔에서 조반을 먹고서 오늘 하루 쉬는 게 좋겠다. 안병욱 선생 그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알프스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생각이고, 한우근 선생은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결정하면 난 따라갈게요 하고는 또 관여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있는데 이여빈 선생이라고 그때 우리 정부의 공사로 스위스에 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약속했던 대로. 그 우리 셋이 지금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랬더니 알프산에 가보라고, 기회가 또 없을 테니까 하루 걸리더라도 올라가 보라고, 꼭 가라고. 그래서 내가 이긴 셈이죠. 기차를 타고 이제 그 알프스산 밑에 정거장까지 갔는데 바로 아마 그때가 지금쯤입니다. 7월 하순쯤 되는 때니까 무척 더웠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등산 열차가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기차가 여기저기 돌아가죠. 그 밑에 돌아가죠. 돌아서 올라가는데 그 열차를 탔습니다. 타고서 이제 더운 여름이니까요. 여름 더위가 좀 가셔지는가 보다 하고서 한참 가다 정거장에 내려보니까 가을이 되대요. 단풍이 들고 폭포가 내려오는 게 보이고 가을 경치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참 올라가다가 정거장에 내려보니까 그때는 봄이 되대요. 잔디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러 오고 이제 봄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 기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제 기차는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겨울입니다. 눈하고 얼음하고만으로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겨울 이제 옷을 이제 좀 더 두껍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질 못합니다. 바위산이 너무 가파라 그러니까 올라가질 못하고 터널을 뚫렸는데 그 터널 기차를 타고서 이제 한참 가니까 거기에 종점이 되대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겠는데 올라가는 건 길이 물론 없습니다.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그걸 타고서 이제 바위 속으로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 꼭대기니까 높진 못하고요. 우리 아마 축구장에 그보다는 좀 좁을 거예요. 축구장 반보다는 조금 넓고요. 그런 공간인데 이제 안전하게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다들 올라가게 이제 됐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완전히 별천지입니다.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융프라우 요프라우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영레이디죠. 젊은 여성이죠. 하고 요크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말로 어깨입니다. 더 꼭대기도 있는데 그건 못 올라가고 그 어깨에 해당하는 데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하늘이 아주 파란데요. 여기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투명한 건 이제 푸른색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완전히 파랗고요. 구름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구름은 항상 산 위에 있는 것만 보다가 구름이 산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걸 보니까요. 아, 이거 높은 데까지 왔구나. 또 빙하가 쭉 전개되고요. 또 눈으로 좀 더 덮여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비가 오게 되면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아래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이제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막아야 할 정도로 이제 기후가 바뀌게 되고 그러죠. 하여튼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구나. 그런데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4,200m쯤까지 올라오고요. 거기가 이제 어깨에 해당하니까 이제 더 꼭대기까지는 좀 더 높이 올라가는데 그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이제 쭉 내리다 보고 사면을 다 살펴보고 하늘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갈 시간이 됐으니까 내려가자. 그 내가 두 분 보고서 우리 기차 시간 내려가야겠다고 그랬더니 올라오는 거 반대하던 안병옥 선생이 올라가 봤댔지 뭐 고생스럽지 뭐 하겠냐고 그만두자고 그러던 안병옥 선생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아,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어딜 가나 말이죠. 차라리 죽을 바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또 다시 그 과제를 밟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더우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고생해 봤댔자 뭐 별거 없지. 또 노력해 봐도 다 한계가 있는 거지. 또 어떤 때는 뭐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회를 만들고 노력해서 인생의 정상까지 올라가 보게 되면 생각 못했던 아,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 걸 몰랐구나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싶은 건 민고하니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 봤든지 아, 인생이 이렇게 다르구나. 아,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을까. 또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좀 혜택을 받는 것 같고 또 지방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또 환경이 밑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에 못 갔거나 안 가는 사람들은 뭐 더 올라갈 데가 없지 그걸 끝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그 산 나는 여러분의 각자 올라가는 산이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 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과 인생의 가치를 찾도록 노력해 보자. 그런 생각은 우리가 다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쭉 해보고요. 나도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생활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언제쯤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산, 그 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생각을 언제쯤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일찍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25살 났을 때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그 해방을 맞이하는 25년 동안은 일제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또 나는 이제 학도병 문제도 있고 태평양 전쟁 말기에 고생도 했기 때문에 암만 노력해도 그저 여기에 있어야지 더 올라갈 데가 없다. 기차를 타지도 못하고 올라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일제시대 25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이제는 나라를 다시 찾고 애국 사람들과 마찬가지 출발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한 번 높이 올라가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해방을 이제 북한에서 평양에서 맞이했는데 공산국가가 되고서 한 2년 동안을 북한에서 이렇게 쭉 살아보는데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제 난 거기 살았으니까 경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을 남보다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북한 정권을 처음 만든 사람이 김일성인데요. 김일성 장군이라고 이제 그런데 그 김일성 장군은 나하고 고향이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가 잘 알고 또 날 많이 사랑해주고 그렇게 지냈고, 또 초등학교도 나보다 먼저 졸업을 했지만은 이제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라면 동창이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집안과 환경하고 내가 자란 환경하고 꼭 같으니까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더 보아서는 안 될 거,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그만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북한에 사는 동안에 솔직히 제가 고백하면 민관이 일제시대보다도 더 힘들었다. 일제시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는데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 그걸 이제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는 내가 농사나 짓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서 살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나 편하게 살면 이제 그뿐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나와 같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 안 하고 농사만 짓고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장군을 모시는 거 해야 하고 북한 공산 정권을 열성 있게 박수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에 북한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열심히 박수 치는 거 보죠. 그 박수 치지 않고서는 거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내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만, 해방되고 내가 내 고향을 중심 삼는 이제 우리 고향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맡아가지고서 이제 교장 책임을 맡았는데요. 반드시 거기엔 뭐 있는 거 아니? 그 민청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가운데는 북한에서 노동당이라고 내 공산당 당원이 시키는 이가 있어서 내 생활에 대한 그 전부를 이제 보고하게 돼 있고 공산당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실은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 있습니다. 걸어놓은 이제 족자라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걸으라는 문자가 다 나옵니다. 김일성 장군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공산당에 나오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세에다 붙여야 하니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옆에는 나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제 보고를 내가 받고 있다 하니까 모든 생활의 제약을 이제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첫째 동기가 민관이 내가 아주 사랑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후에 목사가 됐고요.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제자가 이제 내 제자인데 한 번 밤중에 시골이지만 밤중에 날 찾아오더니 선생님한테만 제가 조용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제가 학교에서 뽑아줘서 민청에 들어가고 이제 회의에 가고 그러는데 나보고 교장 선생님 하시는 얘기 뭐든지 전부 기억에 남겼다가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보고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은 교장을 이제 빼앗기든가 잡혀갈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런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민구하니 선생님이 여기에 그냥 계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자꾸 압박을 해오니까 제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동생이 이제 나보고 한 얘기 가운데 이제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초창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해줍니다. 내 동생이 이제 나보고 이제 후에 만나서 난 떠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우리 여기서는 한때 반상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가요?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누구나 다 가야 합니다. 가게 되면 이제 공산 그 노동당에서 가르치는 거 있고 또 읽어내는 거 있고 또 보고받는 거 있고 뭐 이제 그런 거 모임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 내 동생이 이제 나는 여기 오고 없고 이제 거기에 참가를 했던 우스운 얘기 하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주관하는 사람은 자기네끼리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공산당 세포입니다. 공산당 세포가 이제 위에서 내려와서 이제 주관을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우리 여기가 이제 송산인데 만경대인데 김일성 장군 고향도 되고 그런데 또 우리 말하면 동회장이라고 해요. 이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원장님 처음에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김일성 장군 고향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얼마나 살기 좋게 됐다 하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김일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김일순 이 원장이 뭐라고 하니 그 얘기 쓱 듣더니 아주 솔직하지만 또 교육은 잘 못 받았습니다. 머슴살이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원장이 되어 그랬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는 거 아니 그야 일제시대가 낫죠. 지금보다 낫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원장이 뭘거 아니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점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는 있죠. 그래. 그걸 뭡니까? 그랬더니 북쪽에 그 동네 북쪽 이제 윗마을이라 그래요. 상동에 육군 사관학교입니다. 군관학교라고 그럽니다. 그 군관학교 생기니까요. 똥포다가 필요성은 다 거기서 가까운 데서 가져오니까 평양까지 안 가죠. 그거 하나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웃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거기 살았다 하면 나도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월남에 갔던 최명신 장군 있죠. 이전 다 세상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분 기록을 내가 잠깐 이제 봤습니다. 고향이 이제 용강인데 비슷한 곳이 그런데 김일성 장군이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만났더니 당신이 만주에서 군관학교, 사관학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그래서 이제 다 군 출신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고. 그 다 약속을 하고서 용강까지 아마 우리 수로 말하면 한 100리 가까이 되죠. 한 80리 정도 됩니다. 한 32km쯤 될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돌아오자마자 뭐라는 거 아니 너 빨리 어디로 가야겠다. 왜요? 그랬더니 공산당에서 와서
우리 교회 다 조사하고 목사님 다 조사받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조사받게 됐다고. 너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피해가지고 오다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월남 가는 장꼴이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곳이니까 제가 2년 동안 이제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민구안이 역사와 환경이 좋아야 내가 올라갈 산이 있지. 너무 이렇게 그 환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산도 없고 또 올라가게 돼 있질 않습니다. 개인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8선 넘어와 가지고 6.25 전쟁을 치를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내가 올라가고 싶은 산이 있다. 그 산 꼭대기까지 가게 되면 밑에서 생각 못했던 행복한 세상이 있을 것이라 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6.25 전쟁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찾아서 오늘까지 산에 이제 올라와서 내 산입니다. 안병 선생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100세가 이렇게 가까이 되고 난 100세까지 올라오니까 인생을 높은 데까지 올라오니까 이렇게 다른 것이 없구나.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났겠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린 게 민구안이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높은 산이 있어서 그까지 올라갈 수 있을 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산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역사적 환경이 사회 조건이 마음대로 해주질 못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이나 나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내가 알프스 산에 올라갔던 것 같이 역사적으로 올라갈 산이 있는가, 그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 같이 의논하고 싶은 게 민구안이 그런 산은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높은 산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산이 미국이나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산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일본만큼 올라갔는가, 또 미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 우리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산이 얼마나 알프스산 높은 것 같이 높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민구안이 우리도 어느 산만큼은 높아지면 대한민국 산도 세계 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산이 제일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높은 산인가 물어보게 되죠. 그걸 한번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산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물어보는데, 이건 내가 여행은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다 하는 얘기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항상 살아봤을 때 이 꼴일 테니까 다른 나라를 차라리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 애국으로 좀 이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언제고 하니 솔직히 말하면 전두환 정권이 수립될 때 신군부라고 그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희망이 없단 말이죠. 이민이라도 가야겠다. 그때입니다. 그때 물어봤는데 이민을 간다고 하면 어느 나라로 이민 가고 싶으냐.
고려대 학생들에게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려대 학생 가운데 거의 80%가 캐나다로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캐나다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젊은 학생들이 뭐 인간이 다 여러 곳 얘기를 들었지만은 캐나다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니까 글로 가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게 되면 어떤 나라에 가고 싶으냐. 그런데 거기에도 압도적으로 많이 원한 게 민국안이 캐나다입니다. 근데 나도 그때 그 여론조사를 한 걸 보고서 말이죠. 미국일 것 같은데 왜 미국보다는 캐나다를 원했을까? 일본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질 않고 말이죠. 별로 나타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조금씩 나왔는데 캐나다가 왜 살기 좋았을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들어서 알았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나라들 대부분 다녀봤습니다. 제가 좀 강연 때문에도 다니고요. 또 나 자신이 이제 가보고 싶은 문화국을 좀 다녀보고 싶다 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도 2번씩 해봤고요. 그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려고 나가서 비행기 표를 봤더니 그동안 내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936회, 그러니까 거의 930회 이상을 대한항공 비행기를 국내 국제 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도 탔을 거고요. 다른 나라 비행기도 많이 탔으니까 비행기 한 1000번은 탄 셈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애국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많이 다녔는데 캐나다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 후배들도 있고 또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직접 간접으로 캐나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다녀본 나라 가운데서도 이렇게 쭉 보면 캐나다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에 오면 정부에 대한 뭐 좀 비판이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많고 요새 뭐 여론조사하니까 말이 나오고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캐나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의 건 수상인데요. 우리 대통령이 수상인데 수상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캐나다의 수상이 아버지도 옛날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다른 분들이 수상하고는 친구 아들 되는 분이 수상이 또 됐는데 내가 갔을 때는 이제 지금 수상의 아버지가 이제 수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이죠. 그때 내가 가서 이제 안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트리도 수상이 연임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8, 9년 가까이 이제 연임을 했는데요. 캐나다 사람들은 좀 더 계속해서 수상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본 수상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캐나다가 성장하는 데도 그렇고 새로운 캐나다를 만들 만한 원동력도 생기지 않으니까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더 하기를 원하고 자기는 더 할까 말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 나온 내가 수기 비슷한 걸 봤는데요. 이 트리도 수상이 내가 결정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제 산책을 쭉 떠나서 마지막 돌아오면서 결론 낸 게 민구하니 나는 더 이상 캐나다를 끌고 올라갈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떠나고 다음 사람이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앞에 나는 이번 임기를 떠나겠다고 새로운 수상을 뽑아서 발전해야겠다고 그 정도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도 헌법 바꾸자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헌법은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 농사 짓는 사람 보고서 너희 나라의 헌법은 어떻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나? 그 정도입니다. 아니 세상에 헌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무슨 일 생기면 영국 거 보고 하면 되지 뭐 영국 거 따라가면 되지 그 정도로 법률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 사회가 됐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민관이 사회 질서가 권력보다는 법이고 법보다는 질서가 모두를 움직이니까 그 질서에 따라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높은 위치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서인가 제가 그 잘 아는 그 한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 철학의 집에 전영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 오게 되면 꼭 다녀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오래 있다가 교육부가 하는 일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맞닥질 않으니까 내가 어디 다른 나라에 좀 가보고 다른 나라도 그러면 돌아와서 그랑 교육을 맡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민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또 그런 뭐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 가보고서 캐나다가 그렇게 살기 좋은 걸 느끼고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고 그 부인 되는 분도 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 이민을 가서 이제 쭉 이제 살고 있는데 내가 캐나다 가게 되면 자주 가서 만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 나보고 갔더니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제 동생이 남동생이 얼마 전에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속을 밟아줘서 이민 왔는데 그래도 생활 기반이 생겨서 전 마음을 좀 놓게 됐다고 나보다는 아마 잘 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해서 어떻게 이민 왔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가정적으로도 잘 압니다. 그 전혁식 선생 동생이 한국에 있을 때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상업고등학교 나오면 이제 직장에서 회계일 보고 뭐 이제 은행 같은 데 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쭉 하고 있었는데 자꾸 캐나다를 오고 싶다고 해서 넌 상업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캐나다 오게 되면 영어도 서툴고 취직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도 오고 싶다고 하니까 결혼도 좀 늦어지고 그러니까 너 혼자니까 오도록 와라.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간 겁니다. 캐나다로 이제 이민 다 돼서 수속을 밟을 때에 이 전혁식 선생이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 동생이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이민 와서 오게 되겠는데 상업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니까 영어도 서툴고 여기 오면 그건 취직할 데가 없고 기술자가 돼야겠는데 당신이 자동차 정비 기술을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을 좀 맡아서 월급은 안 줘도 괜찮으니까 기술자로 좀 키워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뭔가 하니 성격이 너와 같이 믿을만 하게 되면 내가 받아주마.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 오자마자 한 일주일 동안 쉬고서 그 전영 선생의 친구가 캐나다 사람하고 있는 공장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그동안 영어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은 대화는 이렇게 좀 이제 서툴다고 그러나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한 1년 동안 좀 가르쳐 달라고 말이죠. 가르쳐 주고 1년쯤 후에 쓸만하면 더 쓰고 또 안 되게 되면 월급은 안 줘도 괜찮으니까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전군이 이제 형을 통해서 캐나다 사장 밑에 가서 일하는데 거기에 한 7, 8명이 이제 그 정비 기술자들이 이제 같이 쭉 하고 있다가 조금 늘어서 한 10명쯤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영욱 선생의 동생이 쭉 가보니까 자기는 영어도 서툽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배워본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모자란 점이 없도록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아침에 일찍 출근하겠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남들은 돌아가지만은 나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좀 더 해서 이 사람들하고 기술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게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또 좋은 분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먼저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거 다 해주고 다른 사람들 일할 거 다 해주고 또 자기 맡은 걸 또 배워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럽니다. 또 5시가 돼서 퇴근하게 되면 다 기다리고 일단 돌아가는데 이 전구는 남아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 청소할 것도 있으면 다 청소하고 1시간도 2시간 동안은 자기가 좀 허락받아가지고 또 기술 닦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한 반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사장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너 그렇게 빨리 기술자가 될 줄 몰랐다고. 형하고 약속하기는 너한테 월급을 안 주는 걸로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안 줄 수가 없어서 너 위해서 적금했던 건 좀 있으니까 이젠 주겠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줄 테니까 이제는 일찍 안 와도 되고 더 늦게 안 해도 더 좋으니까 이젠 다른 사람과 같이 대우해 주마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군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좀 일찍 와서 청소해 주는 건 내가 여러 가지를 부탁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1시간, 2시간 남아서 하는 걸 내가 그 다 숙달될 때까지는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이죠. 나는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얼마 후에는 이제 월급을 제대로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걸 거의 아마 한 2년 한 모양입니다. 2년 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2년쯤 됐을 때 그 사장의 그 전구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너와의 약속이 있고 다른 기술자들하고 똑같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월급은 더 올려주지 못하겠다. 그건 내가 더 올려주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남다르게 특별히 노력하고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너스는 하나 주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 보너스를 주마. 그래서 조금 뭐 월급 비슷하게 뭐 얼마 줄려는가 했더니 하는 말이 뭔가 아니 너 지금까지 다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쓰던 자동차가 아직은 괜찮다. 아직도 너 잘하면 그 기술자니까 뭐 얼마든지 잘 쓸 테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자동차 너 줄 테니까 이젠 차 타고 다녀라 말이죠. 그래 그걸 선물로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군이 깜짝 놀라서 나 그거 못 받는다고 미안하다고 말이죠. 난 내 기술 배우기 위해서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캐나다에서는 선물을 주는 건 거절 안 한다. 너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거절을 하고 그래도 선물을 주는 걸 거절하는 건 나하고 우정을 끊는 거니까 고맙게 받아라 말이죠. 그 와서 형 보고서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선물 주는 건 거절하지 말아라. 그건 받아라 말이죠. 그래 자동차가 이제 생긴 겁니다. 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전군이 그 사장 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다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고 하니까 나의 차 선물로 받아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드리고 목사님이 타는 그 좀 작은 차가 있는데 그걸 내가 대신 가지고 싶은데 괜찮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쭉 보더니 넌 참 이상한 애라고 말이죠. 내가 같으면 내가 주는 선물 그거 쓰고 싶은데 너 좋은 차 남 주고 좋지 않은 차를 가지고 싶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그 동생이 그 차를 목사님한테 드리고 목사님의 작은 차를 타고서 출근한다고 그래요.
그 자기 형이 나보고 전역 선생이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나는 내 동생이 그렇게 착하고 그럴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젠 걔는 여기 와서 걱정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만났어요. 그 동생도 잘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한 번 그 전역 선생을 찾더니 뭐라는 거 아니 자동차의 정비는 기술만 좋으면 뭐 자그마하게 지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지점을 하나 더 만들겠는데 내 동생을 기술 책임자로 둘 테니까 좀 근력하게 해달라 말이죠. 그 좀 상해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 전역 선생이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사장이 한 곳에 그 정비기사를 더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일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 책임자로 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가 그쪽 길어졌는데요.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왜 살기 좋으니까 실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게 남하고 경쟁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기만 하면 나라가 다 봐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캐나다 같은 나라를 만들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나라가 되게 되면 캐나다라고 하는 게 남을 캐나다라고 하는 게 나라를 키워놓으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좀 많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살지 않을까. 이건 제가 이제 나이 좀 들고 우리 후배들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라가 먼저 커야겠다. 그 나라가 먼저 크면 그 나라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나라를 키워야겠다. 캐나다 같은 나라를 하나 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한민국이 몇십 년 후에 50년쯤 후에 좀 더 걸리더라도 캐나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미국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 비교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교해 보실 텐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왜 비교해 보냐면,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해 봅니다. 내가 캐나다 다 해서 아마 한 7번쯤 이제 갔을 거예요. 가면 이제 일주일씩 혹은 열흘씩 머물다 오고, 그러니까 캐나다 큰 도시는 좀 다 다녀봤습니다. 토론토가 이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머물게 되는데 내가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니 이제 고급 아파트입니다. 종합 아파트인데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아파트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그 아파트 아래층에 민구하니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 위한 게스트하우스 방 따로 있습니다. 거기 와서 머물면 아파트와 같은 식당에도 먹고 다 대접받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또 호텔 비용은 또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제 내주는 때도 있고 또 내가 낸다고 해도 절반이면 되고요. 그래 그 이제 아파트 이제 손님 방에가 이제 머물렀는데요. 그 나를 저쪽에서 그 방에 머물게 해준 분이 목사님입니다. 한국신학대학 나오고 내 강의도 한 2년 동안 들으신 이제 목사님인데 그 네 분이 이제 거기에 사십니다. 그 나 이제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나서 한번 식사하다가 대체로 캐나다 목사님들은 봉급을 나라가 주는데 봉급이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봉급이 다 비슷합니다. 전부 다 비슷한데 목사님들은 은퇴하게 되면 중산층 아래쯤, 중산층 상류가 아니고 중산층 가운데 좀 낮은 데를 보통 살게 됩니다. 그만한 이제 경제를 주니까 거기에 사는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 상류층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이제 사는 겁니다. 그네가 그 목사님 보고서 캐나다의 목사님들은 다 좀 가난하게 사시는데 어떻게 좋은 아파트에 사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인 거 아니 내 아들이 여기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토론토 병원에 의사로 있었다고. 그런데
좀 유능한 의사가 되고 뭐 수술도 잘한다 그러니까 미국 병원에서 자꾸 초청이 온다고.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근데 같은 달러를 받아도 미국 달러 값이 비싸니까 이제 도움이 되는데 배도 주고 2배도 주면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병원으로 갔다고. 그게 월급이 캐나다보다 2배가 된다고. 거기 가서 또 결혼을 했는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또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월급이 많으니까 캐나다에서 내 아들이 버는 것보다는 3배 이상 수입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보내주니까 이렇게 잘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여유가 있어서 좀 더 가난한 이제 한국 학생들 돌봐주고 이제 그런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민구안이 캐나다가 다 살기 좋은데 유능한 사람, 미국 가서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 캐나다를 빼서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교수도 그러고 자꾸 미국에 빠져가고 하니까 캐나다는 또 성장을 못한다고. 근데 미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성장을 한다고. 그게 문제라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내 딸 셋이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이제 더 많이 가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좀 가난하게 고생하는 사람들 또 흑인들도 만납니다. 만나서 내가 너희 같이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캐나다 가게 되면 실업자도 없고 잘 사는데 캐나다로 이민 가면 어떻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좋다고.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고. 내가 게을러서 안 해 그렇지. 나 거기 가서 이런 거 막 여기 일하면 월급 더 받는데 괜찮다고 안 갑니다. 그 민구안이 자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민구안이 내가 무능하지 유능한 사람은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살기 좋다. 여기서 살만하다. 그 희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전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세계에서 제일 안정되고 편안하게 사는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땅은 넓고요. 인구는 적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 만나는데 그저 조용하게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람들, 좀 훌륭해지고 싶은 사람,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은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서 또 유능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은 등고하니 캐나다로 오든가 영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나라는 더 높아지게 되고 안정된 나라는 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캐나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할 때 말이죠. 그럼 우리가 캐나다 같은 나라가 되는 게 좋나, 미국 같은 나라가 되면 좋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나라가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첫째 시간을 조금 이제 10분 쉬고 싶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이제 지금 역사가들이 뭐라 그랬든지, 과거 사람들이 뭐라 그랬든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를 비교하면 어떤 나라라고 불러서 좋은가, 그렇게 보면, 나보고 물어보면 캐나다는 사회 민주주의입니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뿌리에 사회가 목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캐나다하고 보게 되면 사회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올라가고 창조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니까 수준은 비슷한데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는 성장할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는 안정은 되어 있지만은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나라를 선택하는가?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얼마 전에 정치 지도를 봤습니다. 정치 지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아시아는 크지 않으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몽골 다 큰 나라인데, 아시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가 몇이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도의 제일 구석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북한을 빠지고 대만하고 요 세 나라뿐이에요. 요 세 나라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못 되고 있어요. 홍콩은 중국으로 돌아가니까 안 되고요. 아시아에 뭐 다 있지만은 인정받을 만큼 법치 국가로 인정받는 건 그 셋이니까 아시아 이렇게 큰 지역 가운데 민주주의를 성공했다고 하는 나라는 요 구석에 일본, 대한민국, 대만 요 셋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캐나다 같은 나라가 좋냐, 미국 같은 나라가 좋냐, 그건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북한을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나라들은 거기에 비하면 무슨 나라냐, 특별한 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이건 다 공통된 얘기인데 거기에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 민관이 사회주의가 뿌리가 되고 평등한 사회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거기서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북한의 민관이 평등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평등 사회주의는 뒤떨어진 사회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나라는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냐, 캐나다 같은 나라가 목적이냐 미국 같은 나라가 목적이냐, 그걸 이제 내 세대는 끝났지만 여러분 세대에 그 나라를 높이 키우게 되면 우리 많은 국민이 거기에 올라가서 행복해질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선배들은, 선조들은 고생했지만은 이전 세계 아시아에서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됐다. 나는 좀 나이 들어서 내 세대는 지났으니까요. 여러분 세대가 알프스산과 같이 높은 데 한번 올라가 살아보려고 하게 되면 그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 그런 그 국가, 민족적인 꿈을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 안 가지고 가져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한 10분 쉬겠습니다.